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137번 민족이 되고자 한 유대인이 만든 모순과 비극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쌤이 언급했었던 이스라엘과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는 원래는 아랍계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 세력이었던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들이 살았던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원래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고 비극의 시작이 되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딴 민족이 와서 나가라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이제 그 미국의 뭐 금융이라든가 정치, 경제 이런 권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유대 민족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라는 결속력도 강하고 그 유대인들 어떤 파워, 미국도 움직이고 서방 세계 뭐 프랑스, 영국이 다 움직이고 그런 힘이 있어. 유대 민족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을 등에 업고 약소민족인 아랍 민족인 팔레스타인들을 힘으로 쫓아내고 일정한 지역에 가두어 놓고 마치 옛날에 미국이 서부를 개척하면서 원주민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몰아내고 지금은 원주민이 거의 없죠. 원주민 정착촌이라는 곳에 일정한 곳에 거의 감금하다시피 해서 있는 것이죠. 이런 똑같은 과정으로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가자지구라는 그런 곳에 거의 창살 없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UN 이런 곳에서 이러지 마라, 같이 살아라, 공존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갈등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함께 살 뻔도 했었는데 그게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비극이에요.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거의 일방적인 어떤 주먹 이렇게 미사일 쏘고 막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아이들 어린 노약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곳에 미사일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화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지구촌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인으로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든 관심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이야기 때문에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라든가 다른 별도로 블로그나 이런 데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검색해도 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런 것들 치면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이런 상황이 누가 강자야? 이스라엘이 강자고 팔레스타인 약자인데 원래 땅을 살았었는데 팔레스타인들이 강자인 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몰아낸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 분쟁에 격화시켜온
이스라엘의 중동 분쟁을로 이제 바꿔야 되겠네요. 중동 지역은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아시아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제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 석유 많이 나는 그쪽 지역을 중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벽화라는 말은 아주 세게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이스라엘의 강경 우익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우익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쪽에 어떤 그 보수적이고 그 민족을 우선시하는 걸 또 우익이라고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결국 물러날 깁니다. 물러날 징조가 보인다. 선거에서 졌거든요. 하지만 그의 퇴장이 중동 분쟁에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익이 이제 퇴장하면 좀 더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같이 살자라는 그런 좌익 쪽의 정권을 잡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민족주의 정당 야미나와 새로운 희망, 이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정부가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없기 때문에 몇몇 개의 정당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것이 연정입니다. 근데 그 연정에 네타냐후랑 네타냐후 편인 이 두 정당이 껴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완전 오른쪽에 있는 애가 완전 좌쪽으로 옮긴 거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야미나의 대표 나프탈리 베네트가 다음 정부의 임기 전반부 4년인데 2년간의 총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야. 그러면 네타냐후 연정인데 총리가 극우 인사야. 또 다른 버전의 네타냐후 총리가 된 거지.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이 깨진 주요 원인인 서한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 이스라엘이 땅이 이제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마을을 만든 거야.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싫어했겠지. 그렇게 싸우게 된 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수 우익이 또 맡으면 도로함의 타불이다.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야. 자, 강화되는 그 이유를 이제 이 정의길 선임 기자님은, 강화되는 유대 민족주의의 어떤 흐름이, 유대 민족주의, 유대인이 최고야 라는 그런 것들, 다른 민족을 배제하는 거야. 전체 극단주의인 거죠. 유대인들만 민족이 최우선이고 나머지 아랍 인종들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1990년대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인구 구성 및 정치적 지형의 변화가 건국의 주역인 사회주의 성향, 사회주의만 하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았어. 사회주의는 극단적이지 않은 거야. 노동당을 몰락시키고, 근데 몰락됐으니까 이제 이런 정당이 나오는 거지. 강경 우파 리쿠드당, 지금의 그 네타냐후 총리가 속한 당이 리쿠드 당이야. 부상시켰다. 건국 이후 중동 지역에서 온, 이렇게, 잠깐만요. 정치 지형, 즉 정당 지형이 어느 정도 이제 중도적인 어떤 사회주의 성향에서 우파적인, 즉 민족주의랑 강화하고, 그렇다면 민족주의 강화되면은 당연히 이제 팔레스타인인들과의 갈등과 어떤 그런 폭동 이런 것도 더 심해졌겠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지. 봤더니 아까 인구 구성의 변화, 또 정치 지형의 변화라 그랬잖아. 인구가 달라지면 투표할 때 성이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젊은 층들이 많으면 젊은 층들을 위한 그런 정당이 더 많이 표를 얻어서 정부를 구성할 것이고, 알았지? 중산층 이상이 인구가 많으면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더 많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세대들인데 은퇴하고 퇴장하잖아.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주류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사회주의 성향에서 민족주의 성향으로 정치정이 바뀌었다. 그 근거가 되는 인구 구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야. 중동 지역에서 온 뒤늦게 온 이민자들이 늘어났어. 우파들은 정권을 못 잡았을 때 이들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거야. 90년대 중반 이후 집권을 이어왔다.
그러면 이 이민자들의 성향은 어떨까? 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세파르디라고 부른대. 세파르디는 본래 지중해 지역, 지중해 어딘지 알지? 뭐 북아프리카, 프랑스 남부 뭐 있는 곳이지?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로 바뀌었어.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온 유대인들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류는 동유럽 유대인이야. 동유럽 유대인과 즉 이 아슈케나지와 세파르디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달라.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그런 차이를 여러분이 좀 이제 봤으면 좋겠어. 이들은 중상류층을 형성했어. 잘 살아. 지배층이 된 거야. 지배 계급이 된 거야. 근데 또 서방의 다원적 가치, 미국, 유럽 중심의 다원적 가치. 다원적 가치라는 말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인정하겠다. 이게 다원적 가치야. 그런데 즉 이 세파르디는 경제적으로 중동 지역이니까 잘 못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하류층이고, 얘는 중상류층이고 중하류층이 좀 아래 계급이잖아. 하위 계급. 그래서 좀 보수적이야.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렇게 잘 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그렇게 뭐 쫀쫀하게 살지 않잖아. 좀 베풀고 좀 주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그래? 하지.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 내 걸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중하류층일수록 보수성이 더 강한 거야. 보수는 지킨다는 거야. 내 것만 지킨다는 거야. 이런 흐름을 여러분 좀 이제 눈치를 잘 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에 정착한 이후 자신들을 아랍계 주민과 대비하며 우린 다르다 이런 거지. 유대 민족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보수화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성이 3단계라고 보는 거지. 그때 원래 있었던 원주민 팔레스타인인들 있고, 여기가 세파르디, 그리고 여기 최상층에는 아슈케나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들이 이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인데 건국에 들어오면서 팔레스타인들 원래 있는 아랍계 주민들과 차별화하면서 자신들이 항상 이제 자신들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아래에 있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막 짓밟으면서 자기가 정체성이 더 되는 거거든. 유대인을 인정받기 위해 더 악랄하게 팔레스타인들을 짓밟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정체성 강화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보수화됐어. 이들을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촌 개척민 다수여서 또 사는 곳도 기존의 이스라엘 지역은 아슈케나지 다 점령했으니까 땅이 없잖아. 이들이 뒤늦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살리는 곳을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뺏기면 갈 데가 없는 거지,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더 이들이 같이 살자는 것을 더 안 되겠지. 왜? 이들이 국가 만들어지면 땅을 이들이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더 악랄하게 더 차별하고 억압하고 반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되시죠? 이런 사회 구성 이런 걸 보면 좋을 거야. 그런데 이들이 더 많아진 거야. 많아지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팔레스타인들을 더 억압하고 같이 살 만한 정책을 만들지 않겠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언제부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되시죠? 자, 이스라엘은 건국 70도를 맞은 2018년 7월 기본법의 하나로 제정된 민족국가법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역사적 조국이며 그들은 배타적 자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국가로 선언했다. 배타적이라는 말은 공존이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런 거야. 우리가 최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 유대인들만 이스라엘의 국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여러분 있잖아. 우리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잖아. 우리 한민족이 있고, 우리는 그나마 우리 한민족이 대다수잖아. 그렇다 지금 최근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외국인들이라고 하자.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귀화하면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족, 슬라브족, 무슨 족, 그지? 우리가 한민족인 것처럼. 그러면 이들도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게 다민족인 거야. 다양성인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국가야, 국민이야.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 나가라. 우리 국민 아니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별을 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끔 법적인 그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정의길 기자님도 어떤 현대 헌법에서도 그 국가를 특정 민족이나 집단의 국가로 규정하는 조항은 없어. 당연하지. 지금까지 글로벌 세계에서 다민족 국가가 된 그런 거에서 이민자들도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더 나은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현재 대세인데 다 필요 없어. 우리 민족만이야. 얼마나 배타적이고 얼마나 자기들만 똘똘 뭉친 거야. 이런 데서 이제 팔레스타인들과 같이 살자? 택도 없는 소리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유대인이 민족인지 종교 공동체 구성원이 이제 유대교가 있잖아. 유대교. 기독교교랑 좀 다르지. 구성원이 이제 오래된 논쟁이다. 유럽에서 18세기면 1700년대 이후 민족주의가 요때 이제 나폴레옹, 우리 알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전쟁 이후 민족에 대한 각성이 좀 떴어. 그래서 같은 민족 이렇게 했었지. 부상하고 떠오르고 이에 기반해 유대주의에 반하는 게 종교적인 차원에서 인종차별까지 간 거야. 강화되자 유대인들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없었었어. 전 유럽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근데 각 나라마다 이제 프랑스 민족 아니야? 꺼져.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도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것이 시오니즘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으로 1948년에 결국 이스라엘 건국했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미 있던 땅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순이 발생한 거야. 비극의 씨앗이 된 거지. 아까 내가 말했잖아. 그지? 현재 유대인들은 고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주민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대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이 땅에 있었다. 다시 왔다. 그러니 그동안 니네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니네 살았던 거는 무단 점거한 것이다. 그러니 나가라. 이런 논리야. 2000년이나 이미 살고 있는데 그게 소유권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권리에 있다는 것이 시오니즘의 중심 담론인데 이 권리가 상식에 어긋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봐봐, 증명된 바는 없어. 그냥 주의야, 선언인 거야.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자, 5분 좀 올려볼게요. 증명된 바는 없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 역사교수. 우리나라 보면 서울대학교급인 거지. 슬로모 잔드는 유대인의 발명이라는 저서에서 서기 1세기니까 100년, 0년 된 거지. 로마가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넘버원이었으니까 반란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낸 디아스포라, 쫓아내는 거지.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래 우리가 살았던 거다라는 논리가 무너지는 거지.
우리 선조도 살았었어가 아니라 몰아낸 바가 없으니까 같이 살았던 거야. 서기 7세기 무슬림들, 7세기는 이제 이슬람인들이 막 중동에 퍼지는 그런 거였거든. 팔레스타인 점령 때에도 아랍인들의 입식은 이제 정착. 아랍인들이 막 정착은 없었어. 이 말은 뭐냐면 원래 그 땅은 아랍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같이 함께 살았던 그 땅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 탄생 이전부터 지중해 지역에서 활발했던 유대교 포교로 인한 개종자들의 후손이다로 주장했다. 특히 과거 유대 주민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대부분 남아서 기독교도를 거쳐 무슬림으로 개종해서 현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오히려 혈연적으로 가깝다고 주장했다. 같은 동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의 선조들로부터 뿌리 내는 게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하고 아까 그거하고 지금 팔레스타인들이랑 혈연적으로 가깝다는 거야, 이게. 이 교수의 주장인 거지. 이런 주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 다비드 벤구리온도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동족이다. 이러니 이게 역사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밝혀지면 얼마나 비극이야. 먼 친척을 죽였으니까, 함부로 해대고 갈등했으니까. 그렇지. 이것 같이 살면 되는데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이 뺏기니까 안 됐던 거지. 자, 이런 분석이 아니어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지독한 모순이다. 모순. 말이 안 된다. 나치라는 말은 히틀러를 말하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었던 거지. 인종주의적 박해를 당했지. 그렇지. 인종주의적 박해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막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600만 명을 거의 죽였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아픔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DNA 분석 등을 통해 자신들이 인종적으로 과거 유대 주민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종적으로. 그러니까 인종주의 때문에 박해를 받았는데 인종주의를 없애지 않고 그걸로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처벌한다. 얼마나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당한 거를 그대로 또 써먹는 이런 어떤 그런 거야. 아리안족 우월성이 이게 나치야. 독일인들이 아리안족이거든. 증명하려는 나치의 우생학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치 우생학은 열성, 그러니까 더 우월한 인종이 있다는 것이고, 우월한 인종은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마치 동물 세계에서 하듯이. 근데 인간과 동물이 같아? 그래서 우생학은 없어진 학문이야. 폐기된 학문이거든. 근데 써먹기는 좋지. 너랑 나랑은 씨앗이 달라. 너 짓밟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왕과 귀족과 평민, 노예, 이런 차별의 근거가 다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똑같은데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지. 자, 20세기 빈의, 오스트리아 수도의 빈이죠. 저명한 유대교 랍비이자 유대 사학자 모리츠 비드만이라는 사람은, 전문가는 시오니즘은 유대 민족주의라고 했고, 아까 보면 유대인들이 최고야 라는 그런 생각은 반유대주의의 이면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반하는 것, 즉 선언으로서의 이념일 뿐이다. 거기에 어떤 깊은 논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야. 대포, 총검을 장착한 유대교는, 이 유대교가 원래 하느님의 말씀 그런 거니까 대포, 총검은 살상하는 거잖아. 무기잖아, 무기.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역할을 뒤집어서 우스꽝스러운 모순을 자아낼 것이다 해서, 원래 성서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이 이제 힘 약한 유대교 소년이고 골리앗이 나쁜 애잖아. 얘가 이제 이겼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의 유대교는 마치 그때의 다윗이 아니라 지금의 대포 총검 장착한 우리 유대민족이 최고라는 그런 어떤 정신무장을 한 유대교는 그 옛날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 소리야. 옛날에는 그렇게 힘있고 정의롭고 약하지만 힘있고 정의로운 그런 다윗이 지금의 유대교를 변해가지고
무기, 총칼, 대검, 대포 장착해서 약속들을 억압하는 골리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것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것이 섬뜩한 미래야. 지금 그렇지. 끄떡하면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막 폭격하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막 그래. 유대인 사회주의자들은 민족과 인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렇지, 민족과 인종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하면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는 거거든. 그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국제적 연대만이 유대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렇지. 다 같이 오래 살면 되잖아. 그게 어려운 거지. 반대했다. 당연히 반대해야지. 우리도 반대해야 됩니다. 대중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진보운동이 활로를 찾지 못하면, 즉 대중들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중하류층이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잘 산다. 다 같이 잘 살게 돼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들이 극단적으로 보수화가 되고 이념에 치우치는 거야. 이 치우쳐 막 극단적인 언행, 행동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민족이나 인종, 젠더, 성, 종교 등 정체성에 기댄 운동이 무성해진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젠더 치면 남성, 여성 나눠가지고 남성은 무조건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이 무조건 남성을 혐오하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편가르기고 그런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소수와 약자의 정체성의 바탕에서 이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운동은 필요하지만 결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그런 정체성 운동이 주류가 돼서는 안 돼. 정체성, 그러니까 꼭 이게 종교의 싸움의 승자가 있어. 종교를 다 같이 어울리면 돼.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이런 것들이 전쟁 같은 거 없이 다양하게 싸우잖아. 다양하게 잘 조화롭게 지금 포교 활동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잖아. 다른 나라들 봐. 피 터져.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게 결론이 없는 것들인 거지. 인종의 결론이 있어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이상 인종에서 승자는 없는 거야. 성별, 젠더 논쟁, 남자 여자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주류가 되면 피곤해지지. 사회가 너무 경직되고 딱딱해져 버리는 거지. 팔레스타인 분쟁이나 트럼프주의, 미국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때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잘 구슬려가지고 이런 논쟁을 많이 일으켰어. 나쁜 사람이야. 그런 정체성 운동이 불러온 거대한 역사적 역작용이다. 미친 짓이다. 우리의 민주진보 진영도 젠더와 새 사문에 너무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들보다 조금 더 큰 차원의 세계로 나가야겠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내용이 많이 담겨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쌤 설명에 했던 것들만 좀 중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안 되고 중도를 잡으면서 더 큰 세계로 나가야겠다. 다 같이 다양성은 이런 기본이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같이 어울려서 행복한 미래를,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